자, 세 번째 섹션이 되겠습니다. 오너 안철수 바지 사장 손학규에게 내쫓기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근데 참 탈당을 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바른미래당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원래 내 집이었는데 내가 좀 굴욕적으로 쫓겨난다. 뭐 이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하하 참 안철수 참 처음부터 끝까지 쓴웃음만 지게 만드네요. 그래서 만약에 2012년에 여러분 안철수 씨가 문재인 후보를 물리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용민이 형 청와대에서 전화 왔나요? 대변인 제의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해주시면은 하여튼 제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요 죽어서도 다음 생에서도 정치 못합니다. 예,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봉주도 버거워하는 판에 김용민이가 무슨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마 저 민주평화당에서도 안 받아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대한 뭐 그런 아무런 뭐 기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가 정치 평론하는 입장에서 김용민이가 정치적으로 쓸모가 없다는 거는 그쯤은 알아야 제가 평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위해 준다고 하신 말씀 같은데. 예. 자, 그래요. 자, 오너 안철수 바지 사장에게 내쫓기다. 이런 제목의 이야기 광고 하나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코업이 2+1을 구매하시는 200분께 200분이 아니죠. 2020분께 추가 사은품 드립니다. 우리 편 회사 네피알에서 준비한 손목 보호대와 아로마 차량용 방향제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기존 2+1 가격 그대로 선착순 마감되니까 서둘러 주세요. 코업은 GMP 인증 제조사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제작된 활력 밸런스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활력 충전에 꼭 필요한 9가지 기능성 원료가 적절히 조합되어 있고 페루산 마카까지 들어있어서 코업 하나만 드셔도 아침이 확 달라집니다. 재구매 고객과 김엄마의 극찬으로 8차 완판된 코업 직접 경험한 고객의 극찬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코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제목이 이렇습니다. 창업주 안철수 관리자 손학규에게 내쫓기다. 네. 전에 며칠 전에 손학규 형님 얘기가 오너 안철수 자신은 CEO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너가 CEO한테 쫓겨났어요. 예. 근데 이 제목도 그렇고요. 보수 언론의 그 논평을 보게 되면 안철수는 포기했구나 이 사람들이 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보수는요 보수의 그 핵심은 뭐냐면 정말 독재를 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 이걸 최고의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게 보수입니다. 그게 보수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보수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장악할 때 그때 보수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왔어요. 정치 복귀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이제 손학규를 만나러 가요. 대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학규 형이 안 한대요. 그러니까 탈당하겠습니다. 이러고 탈당을 해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플레이입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자 그래서 지금 결국 손학규한테 내쫓기는 꼴이 됐어요. 예. 보수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자기의 권력을 놓치는 순간 그 순간 이제 완전히 인정을 못 받습니다. 보수가 왜 보수입니까? 질서, 안정 이건데 권력을 빼앗겨봐요.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안 좋은 신호였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참 그분의 진정성이나 또한 이 도덕성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다만 그분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이건 아닌데 싶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 이러면 영원히 보수 쪽에 호응받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밀리고 그리고 쫓기고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켜야죠. 안타깝습니다. 예. 하나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 최악의 지금 시츄에이션을 연출했어요. 대체 누가 옆에서 안철수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조선일보가 전망한 게 있어요. 현재 안철수계 현역 7명 중에 권은희를 제외한 6명은 비례대표다. 비례대표가 탈당하면 당연히 의원직을 잃지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바른미래당의 나머지 6명이 또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을 떠나기가 어려워요. 물론 민주평화당의 박주연 의원처럼 당은 떠나지 않으면서 이름만 걸어놓고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예. 안철수 전 의원은 주변에다가 현역 의원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데 바른미래당 의원단 오찬에서는 한 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어쨌든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안철수계 의원들은 일단 손학규 대표에게 출당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출당시켜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손학규가 출당시켜주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권은희 한 명, 안철수 따라간다고 쳤을 때는 그래도 원내 정당이긴 하겠네. 근데 기호 10번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기호 10번. 와, 기호 10번. 또 정당의 국고보조금 이런 거 만약에 권은희 씨가 남아있는다면은 20석이 유지된다면 이거는 이제 한 200억을 또 추가로 우리 학교장이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유승민 그 그룹이 마지막까지 있다가 탈당한 것이나 안철수가 손학규 보고 물러나라고 한 것이나 손학규가 절대 안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도 다 이 당사나 국고보조금 200억 이거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호남파와 당권파 의원들 9명. 지금 바른미래당 안철수계는 7명 그리고 호남계와 당권파가 9명인데 이 9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안철수 신당 합류에 부정적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안철수가 이제 호남에서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박주선 의원은 세워놓았던 당을 지키지 못하고 또 창당하면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겠느냐. 신당 창당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했고 김동철 의원도 갈등 조정 노력 없이 하루 만에 탈당한 모습이 실망스럽다. 이분들이야말로 실망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손학규 체제를 유지한 채 총선 치르자 그렇게 가지는 않겠죠. 총선이 임박하면 이들도 결국 안철수 신당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은데 뭐 지지율이 변수긴 하겠지만 지지율이 오를 수 있겠어요?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손학규 대표가 중도 정치를 변질시키면서 안철수, 유승민 공동 창업주를 내쫓았다. 현역 의원 대부분이 사퇴를 요구했는데도 당사 국고 보조금 등 200억 원에 이르는 당 재산을 사유화했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참 아주 골 때리네요. 지금 한 100억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이제 한 200억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 손학규 이름으로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 없는 거죠. 어제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바른미래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20명밖에 안 된다고. 그렇죠.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미 2018년 지방선거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지역구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도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 어디도 바른미래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했어요. 안철수의 가치는 뭐 보시다시피 안철수가 이렇게 뭐 탈당하겠다고 한 거 보면은 이건 뭐 자기 힘으로는 바른미래당의 그 어떤 권력 지도를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만덕산 형님 대단하시죠. 그 욕을 다 받아먹고도 끝내 이 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안철수 자기가 오너인데 손학규를 못 내쫓는 그리고 자기가 탈당하는 이런 미련한 수를 쓰는 안철수에 대해서 보수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근데 하여튼 한석이라도 빠지면은 그 바른미래당으로 가야 될 국고보조금이 정확하게 둘로 나뉘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갑니다. 그래서 권은희가 만약에 탈당한다 그 순간 이제 바른미래당 제3당은 빅엿을 먹이게 되는 거죠. 그런 계산까지 안 하고 권은희가 안철수를 따라갈 수 있을지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네, 그래요. 학교형 대단한 분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이제 동아일보 사설을 볼 텐데 6년 새 2번 탈당하고 4번째 창당하는 안철수 정치. 안철수 씨는 이제 창당이나 그 어떤 탈당이 컴퓨터로 말하자면 리셋으로 여겨지는 모양인가 봐요. 리셋된다고 그게 뭐 저기 컴퓨터처럼 새롭게 가동됩니까? 그게 아니죠. 과거 기록이 다 남죠. 덕지덕지 얼굴에 붙어 있죠. 이게 리셋하고 다른 거예요. 자, 동아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2011년 안철수 전 의원의 등장은 보수 진보의 벽을 뛰어넘는 새 정치를 표방한 안철수 현상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안철수 정치는 현실에서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시작으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 신당을 3번 창당했지만 그 당에서 2번이나 탈당했습니다. 2012년 대선 후 미국으로 갔고 2년 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외국으로 떠난 것도 어려운 현실을 외면했다는 그런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정치 바람이 불 때만 얼굴을 내미는 간보기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안철수 의원, 네, 어떤 입장일까요? 안철수 의원 입장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의원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실망입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 지금 그것부터 답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약속해 주십시오. 함께 해결하시죠. 아드님 손 드십시오. 예? 네. 지금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 제가 갑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예. 아유, 정말 참. 이게 아주 최악의 패착수라고 이완배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MB 아바타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MB 아바타라고 생각하죠. 갑철수라고 생각하지 마. 이러면 갑철수라고 생각을 하죠. 이런 선거 전략가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있다면 완전히 훌꾸가 붙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자, 나머지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구상은 제3지대 중도 실용 정당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노력 없이 4년 전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돌풍을 기대한다면 상황을 오판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신당은 반문재인 비한국당만 있을 뿐 정체성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국민들은 때만 되면 고개를 드는 안철수 정치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참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자, 안철수 정치. 그리고 이제는 보수 언론도 포기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